제일 재밌는 게 있어서 여기 아까 다른 분도 사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영향평가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교통하고 재해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하는데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멋집니다. 6억 4천, 6억 3천, 7억 2천. 6억 4천짜리가 95.94, 6억 3천짜리가 70.49 점수표가요. 7억 2천짜리가 66.44. 정말 멋지네요. 근데 이거 점수 누가 매겼어요? 여러분 이사들이 이렇게 매겼을까요? 이사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적격 심사를 한대요. 업체를 이렇게 평가해서 매겼어요. 가격이 그나마 1,000만 원 싼 놈이 세 개가 다 엄청나게 비싼 거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비싼데 문제는 뭐냐면 점수표가 기가 막혀요. 적격심사제라고 하는데요. 적격심사에 대해서 말씀. 자, 여러분 도시정법 29조 1항은 일반 경쟁 입찰로 업체를 뽑게 돼 있죠. 그것 정도는 아시죠? 그죠? 물론 전자 입찰하게 돼 있죠. 일반 경쟁 입찰이란 말이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용어인지 아세요? 일반 경쟁 입찰이란 말이 일반 민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기관이 공무원 관세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쓰는 법률이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경쟁 입찰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격으로. 입찰이 뭐예요? 돈을 얼마 쓸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적게 쓴 놈이 되는 1등 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얼마 쓸 거냐가 입찰이에요. 금액을 투합하는 행위가. 이게 일반 경쟁으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적격심사제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적격심사라면서 평가표를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요 따위는 적격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 찍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 대가리 나쁜 새끼들이 2018년 2월 9일 날 법을 바꾸면서 그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바꾸면서요. 세 가지 방법으로 업체를 뽑게 해놨습니다. 첫째 뭐냐면 일반 경쟁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법에서는 일반 경쟁이라고 경쟁 입찰로 뽑으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수익이 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해놨어요. 시행령에.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규정하냐. 세 가지로 뽑게 될. 하나는 최저가격제. 이게 일반 경쟁이에요. 두 번째 적격심사제. 세 번째 제안서 입찰 방식. 제안서 평가 방식. 입찰 방식이 아니라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뽑아라. 이게 말이여 뭐여 이 싸가지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국가계약법을 좀이라도 알았다면 엿다일 안 해요. 왜요? 이 세 개가 각각의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적격심사제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국토교통부가 2018년 2월 9일 날 이거 만들고 나서 단 한 대도 조합들이 전부 적격심사대로 뽑겠대요. 이거 가격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안 해요. 짜고 치는 업체 2개, 3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6억 3천, 6억 4천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몰라요. 왜? 다 짜고 들어와서 가격을 맞춰 들어왔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국가기관은 그러면 적격심사가 없냐? 있어요. 어떻게 한 게 적격심사냐? 이거는 여러분 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이 개 같은 새끼들이 잘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자식들이. 국가기관은 어떻게 적격심사를 하는 거냐? 최저가로 일단 뽑아요. 일반 경쟁에서 이거는 원칙이야. 그런데 이 업체가 혹시 우리 이 계약을 용역을 수행하려면 이런 정도의 선수금이 예를 들어 얼마 들어간다. 우리는 계약금을 10%밖에 못 주는데 딱 착수하는 순간은 50%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같은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돈이 있는지 혹시 한다고 했다가 가격을 욕심껏 싸게 쓰고 들어왔는데 못할 능력이 되는지 일단 여러 개 중에서 수미양가를 지 멋대로 이사들이 매기는 게 아니고 원래 선정된 놈을 상대로 이걸로 선정된 놈을 상대로 2차 심사를 하는 게 적격심사예요. 요 놈 하나만 놓고 얘가 할 수 있을까 뭐 혹시나 못 오면 얘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적격심사 시켜서 그러면 두 번째로 최저가 쓴 놈한테 연락해서 다시 그러면 얘는 할 수 있을까?
재무 상태나 이런 걸 우리 이 용역의 성질자. 근데 여러분 용역할 때 이따위 환경 평가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얼마나? 사람 새끼만 있으면 하는 일이에요. 적격심사 성질의 용역이 아니라고요. 어떤 놈도 해요, 저거. 그런 회사 가진 놈이면. 그런데 처음부터 적격심사를 국토교통부가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99.99%는 이걸로 해요. 그래갖고 지가 원하는 업체를 제멋대로 점수표를 매겨. 그것도 지가 매겨요. 이거 다 잡아내서 심사 수사하면. 왜요? 적격심사표, 그 입찰 제안서를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갖다 줘요. 자기들이 알아야 만들지. 여러분 조합의 임원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거 입찰표 만들어라 만드시겠어요? 참여 제안서? 못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랑 여러분보다 더 똑똑할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따위 것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자, 최저가로 뽑아놓고 얘가 과연 할 수 있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걸 보는 게 적격심사예요. 근데 이것은 규정 자체를 국토부가 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로 타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보완해야 돼요. 국가기관 믿지 마시고. 왜요? 정관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관을 안 갖고 와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뒤에 보십시오. 한결같이 적격심사입니다. 지들이 뭐 한다고 심사를 해, 업체를.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고 인증업체요. 진짜 멋집니다. 요거를 교육환경영향표, 소음영향표가 2개에서 이것도 4억 1,500, 4억 6,800, 4억 4,200, 4억 4,600. 이야, 멋집니다. 영향표 빵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집안조사, 지하 안전성 평가. 이것도 3억 6,500, 2억 3천. 근데 2억 3천짜리가 2등이에요. 가격이 1억이 이대로라면 1억 3,500이 싼데 한 놈은 1억 3,500, 더 쓴 놈은 79.19점을 맞고 2억 3천 쓴 놈이 53.19점을 맞아요. 점수를 이거 어떤 놈이 매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것도 보세요. 아, 여러분 돈이 혹시 돈들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요? 좀 폼나게 한번 써보라. 이렇게 하면 폼 안 나요. 바보 잡혀서. 소방설계업체 선정. 이것도 1억 7,500, 1억 7천 뭐야? 100? 2억 1천? 또 여기도 1억 7,100이 어찌됐든 2등을 하셨네. 1등 1억 7,500 쓰신 분이 98.79로 1등. 업체 간에 이런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업체를 이렇게, 이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98.79, 72.14, 60.93. 객관성이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이 점수표를 매긴 놈 수준이 똑같은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놈이 여러분의 임원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관심이 없었어요? 외상이라서 아직 잘 몰라요? 느낌이 안 와요? 앞으로 근데 이게 출발이란 말입니다. 지금 출발이에요. 앞으로 저것이 뭐가 될까요? 제 3개를 합치니까 제가 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와, 중동에 가니까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네. 많이 비쌉니다. 비싼 정도가 아닌데. 네. 혹시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아신 분은 여러분이 갖고 와서 견적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뻥튀기 되어 있는지. 그런데 적격심사를 한다. 3군데 다. 적격심사 않고 만약에요. 여러분이 최저가 입찰합니다라고 만약에 공고를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최소한 업체는 30개 이상 들어옵니다. 최소한. 그런데 지금은 적격심사 한다 하니까 들러리 쓰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왜요?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짜고 친 거예요, 저거. 안 들어요. 왜요? 입찰 제안서를, 입찰 지침서를 보는 순간 아, 이거 누가 만들어요? 다 보이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안서 평가 방식입니다. 나는 이 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얼마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야, 이 업체 한번 얘기 들어보자. 세 사람 총회장에 뽑으면 되잖아요. 업체가 세 군데 낙찰을 했어요. 제안서 평가 방식이면 그 회사의 고유의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원가는 이렇게 절감했고 그래서 가격은 나는 여기까지 낮출 수 있었고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업체와 나는 차별성이 이런 겁니다 라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여러분이 좋은 업체를 뽑지 않겠어요? 총회에서 뽑으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총회에서 뽑아요? 지가 뽑은 거지. 여러분은 들러리고. 안 그래요? 저렇게 친절하게 누군가가 점수를 매겨주시고 1, 2, 3을 등수를 해줬는데 여기서 무슨 용기로 2번이나 3번을 찍겠어요? 뭘 알아서. 저렇게 친절하신 임원들이 이렇게 점수까지 매겨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당하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당하실 거예요.